당뇨 대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체의 질병보다 합병증이 더 두렵다는 당뇨.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성인병이 되고 있다. 특명 당뇨 대란의 해결책을 찾아라. 오늘 체험 한방건강백과에서 당뇨의 위험성과 그 해결책에 대해 꼼꼼히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험 한방건강백과의 김랑입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뇨 인구는 전체 인구의 8%, 그리고 이 당뇨 환자들이 그 치료비로 사용되는 의료비만 해도 무려 20%에 이른다고 하죠. 이것은 이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성인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당뇨. 그래서 오늘은 이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학 전문의 성기호 원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인상이 굉장히 좋으셔서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좀 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서 저희도 편안하게 당뇨에 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당뇨 대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년 동안 무려 5배가 늘어났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원장님? 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과음이나 과식의 경우도 많이 있고 운동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당뇨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꼴은 당뇨병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이 성인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 당뇨 환자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 당뇨가 뭐길래 이렇게 합병증까지 무서운 건가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텐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 당뇨 어떤 질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중요한 연료입니다. 이 포도당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간장이나 근육, 세포 등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저장이 안 될 경우에 이 혈중의 포도당이 점점 누적이 되게 돼 있죠. 그 누적된 포도당은 소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혈중에 누적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이 당을 가지고 당뇨병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혈액 중에 쌓이는 이 포도당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표현보다는 당혈병이란 말이 어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인체의 이 혈액 중에 혈액이 설탕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인체의 70%는 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혈액이 설탕물로 바뀐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입이 마르고 체중이 준다 해서 소갈증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마르고 또 체중이 줄어들고 입이 마르는 소갈증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소갈증, 체중이 줄고 입이 마른다는 뜻은 인체에서 당분이 많아지게 되면 그 당분을 체외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수분이 같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체중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수분이 자주 나가다 보면은 인체에서 수분을 다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뇌신경이 인체를 자극을 해서 입이 마르게끔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고 나서 또 입이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유전적인 원인, 또 이 스트레스, 또 비만,
또는 운동 부족,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요. 이 당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형 당뇨가 있고 또 하나는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먼저 제1형 당뇨부터 설명을 드리면 1형 당뇨는 소아 당뇨라고도 합니다. 전체 당뇨인의 약 3% 정도만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당뇨 또는 이제 어떤 교통사고나 뭐 바이러스 이런 거로 췌장 기능이 90% 이상 파괴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인슐린 요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 요법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제 제1형 당뇨고요. 흔히 말해서 당뇨다 하는 건 이제 제2형 당뇨에 속합니다. 이건 이제 성인 당뇨라고 하는데 뭐 30대에 생긴다든지 뭐 40대에 생긴다든지 성인에서 생긴 당뇨는 이 전체 당뇨인의 약 97%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제2형 당뇨는 췌장 자체는 생각보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생성은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분비 또 혈관을 통한 전달 또 말초 세포에서 재흡수 이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바로 제2형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어떤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면서 본인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치유가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문제는 본인이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당뇨인가 아닌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자각 증상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또 체중이 줄고 입이 마른다든지 또 피부가 가렵다든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또 눈이 잘 침침하거나 또 식사를 드셔도 배가 자주 고프실 경우에 한번 그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인데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뇨로 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 7년 정도 됐고요. 저는 좀 뭐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고 물론 이제 비만도 같이 돼서 처음에 저도 뭐 자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신체 검사 때 일단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일할 나이인데 뭐 오후쯤 되면 일단 남들보다 이제 피로감이 좀 빨리 좀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제약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 쓰게 먹게 되죠. 내 성격하고 상관없이 이제 뭐 당뇨를 갖고 있는 어떤 환자다 보니까 그건 또 음식에도 주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하고 뭐 이제 음식할 자리에 좀 어떤 부담들이 있고요. 네, 이분들 말씀만 들었는데도 왠지 제가 노곤해지고 피곤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피곤이 좀 밀려오는 것 같은데 다행히 좀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모른 채 계속 방치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될까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혈당이 심할 경우에는 뭐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식사를 거르게 되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생명이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고혈당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 질환, 그러니까 중풍, 또 백내장, 심근경색, 동맥경화, 또 그 신부전, 또 이제 수족혈관 장애, 또 이제 남성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여성에 있어서는 어떤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국내 사망률의 4위가 당뇨라고 할 정도로 그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가 돼야 될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당뇨병, 그래서 저희가 더 잘 알고 더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뇨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의학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검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과 또 약 복용 개수를 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과정은 당뇨인이 저희 한의원에 처음 왔을 때 발병한 지 얼마 되셨는지 또 증상은 어떤지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이 검사는 스트레스 검사라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 기계를 통해서 수치로 파악을 하며 또 심장 혈관 상태를 수치로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사는 이제 비만도 검사입니다. 지방과 어떤 근육, 수분 이러한 부분이 인체에서 얼마나 균형적으로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 검사는 이제 어떤 그 본격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혈액 검사기를 통해서 혈당 수치, 또 이제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 이러한 것들을 자동 검사기를 통해서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죠. 지금 이 검사는 생혈액 검사라 그래서 인체에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바로 체혈을 해서 이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이 적혈구 상태가 어떠한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0배의 현미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혈액 상태를 세세히 볼 수가 있죠. 저분은 좀 피가 많이 좀 탁하신 편입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환자분과 어떤 처방을 얘기하고 또 복용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며 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자세한 어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당뇨병이 의심된다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당뇨병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뇨는 약반 관리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본인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로 어떤 원리로 당뇨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당뇨의 원인은 크게 어떤 체질과 또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또 어떤 비만이나 과식으로 인한 피가 탁해짐, 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췌장을 보강할 수 있는 동충하초나 홍삼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고 또 화를 줄여서 인슐린의 분비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황금이라든지 유분피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며 또 이 혈류를 개선시키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단삼, 삼칠근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약재들을 발효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증가가 됩니다. 발효 한약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 또한 그런데요. 발효 한약은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발효 한약은 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 한약이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될 때 인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발효가 되는 것을 발효 한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제 미생물은 담자균강에 속하는 균을 사용하는데요. 그 분해 과정에서 이 일정 기간과 일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숙성이 되면 나중에 인체에 더욱 어떤 약 효과도 늘어나고 또 소화 흡수력도 좋아지는 그런 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한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질환이든지 한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이 약물 치료, 이 한약요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한약 치료와 지금 말씀해 주신 발효 한약 어떻게 다른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탕약에 비해서 발효 한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의 소화 흡수력이 더 증강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숙성 발효로 인해서 약의 효과가 배로 상승이 됩니다.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또 조금은 다른 한약이라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발효 한약에 사용되는 약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계속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 약재는 이제 고과라는 약재로서 여주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약재는 이제 오미자라는 약재인데 입의 마름을 보강해주고 또 신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이 약재는 이제 천하불이라는 약재인데 이 역시 입의 마름을 도와주고 속에 있는 화를 꺼줄 수 있는 약재입니다. 이 약은 이제 홍삼인데요. 췌장의 어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면서 췌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발효 한약 중인 과정을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생물학회에 등록이 된 안전한 균을 사용을 해서 일정 기간과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숙성이 되면은 그 발효 한약 자체는 어떤 인체에 상당히 그 유효하고 또 유익한 그런 한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제된 그 약재를 저희가 건조를 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환으로 다시 제조를 해서 환자분들이 복용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캡슐인데요. 이 환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용하시기 편하게 캡슐로도 조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처럼 쓴 한약에 관해선 무조건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이나 캡슐이 조금 더 드시게 복용하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발효 한약 같은 경우도 먹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단은 이 당뇨인들의 어떤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뇨 초기이신 분들은 한약을 드시면서 본인이 어떤 운동과 음식 관리를 잘 하시면 치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병한 지 3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완치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본인이 열심히 관리하시면서 또 이 한약을 같이 드시게 되면 수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양약이나 어떤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서도 이 관리가 잘 되며 또한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뭐 몇 개월, 몇 년을 딱 먹어야 된다 정해진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병행되는 생활 습관이나 식이요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술, 담배, 스트레스 사실 만병의 근원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